이강인, 손흥민 선수 사태에서 더욱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것들은 바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국민적 질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확실한 팩트와 증거도 없는데 왜 계속 사람을 몰아세우냐. 글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과문도 실종됐다. 이강인 핑퐁 게이트, 의문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안컵 준결승을 하루 앞두고 불거진 손흥민 선수와의 이 물리적 충돌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죠. 핑퐁 게이트를 보니 첫 번째, 24시간 만에 휘발된 이강인의 사과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강인 씨의 이 사과문이 이렇게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왔어요. 아마 보신 분들 다 계실 겁니다. 제가 이건 뭐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굳이 읽지는 않을게요. 쭉 내려보면 어찌됐건 내가 잘했어야 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사라지게 된 거라는 거죠. 보면은 이강인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사과 게시물이 사라졌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애초에 게시물이 24시간 이후 자동 삭제되는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라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자동 삭제가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과문이 게시물로 적은 게 아니라 그냥 24시간 지나면 삭제되는 일시적인 게시물로 올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사라지고 나자 손흥민 팬들 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분들이 이강인의 사과가 전혀 개운하지 않다. 지적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똑바로 사과해라. 유명세 좀 탔다고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온라인상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앞선 영상에도 댓글이 막 800개, 900개 막 어마무시한 개수의 댓글들이 달렸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이강인 선수의 사과문의 문제점은 일단 시작부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스토리에 올리면 어쩝니까? 상식적으로 사과문이라는 건 스토리가 아니라 게시물로 올려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강인 선수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요. 여기에다가 사과문을 작성해 놓은 건데 여기에 프로필을 클릭하면 보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는 그 어떤 사과문도 게시하지 않고 스토리에만 올렸다가 삭제가 됐다라는 건데 사과문이 어디 그런 게 사과문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지금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강인 선수가 올렸던 예전 인스타그램의 글이 기가 찬다라는 의견도 정말 많습니다. 자, 아시안컵 대회가 끝나고 나서 적었던 글인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아시안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그리고 지원 스태프들까지 함께 열심히 노력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해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대와 성원에 이번 아시안컵에서 좋은 결과로서 보답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많은 축구팬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셨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희 대표팀을 믿고 응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구성원으로서 모두 한마음 한팀이 되어 경기장에서 더 발전된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속팀에서도 대표팀에서도 헌신적이고 팀의 승리를 위해 한 발짝 더 뛰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었는데 팀의 헌신적인 선수가 되겠다라는 이 멘트 자체가 가식적인 거 아니냐. 손흥민 선수와 고참 선배들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말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측에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르다. 억울함을 호소했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탁구 치던 그 현장에 다른 고참급 선배들도 많이 있었고 그 전부터 꾸준히 쳐왔던 탁구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불거질 줄은 몰랐다. 글쎄요. 제가 항상 이런 사건 사고에 대한 논평을 할 때 드리는 말씀인데 이 당사자들이 당최가 뭐가 잘못됐고 잘못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간을 좀
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사태의 가장 쟁점은 까마득한 후배가 까마득한 선배에게 저런 무례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고 나서 알고 보니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감싸 주었고, 이렇게 급급한 변명만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자니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오죽했으면 이런 비아냥대는 게시물들도 보입니다. 언론사에서 공개를 했어요. 한국의 탁구 선수 이강인, 중국의 맹랑한 조롱. 자, 보니까 중국의 한 매체가 이렇게 이강인 선수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탁구 선수 이강런. 자, 보니까 축구대표 손흥민과 이강인이 갈등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한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한국 축구팀을 조롱하는 글과 합성 사진이 게재가 됐다. 한국의 탁구 선수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탁구채를 잡은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이강인의 말처럼 탁구로도 결속력을 기를 수 있다.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 손흥민의 강압적 태도가 끝내 결속력 저하라는 대가를 치렀다. 베테랑인 손흥민답지 않았다. 이런 조롱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중국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조롱받는 사태는 저도 눈살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강인 선수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손흥민 선수와 오히려 완연한 화해를 하는 모습을 좀 잘 보여줬더라면 이런 최악의 조롱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보는데 탁구 국가대표 선수들도 손흥민이 잠깐 와보라고 했으면 갔을 것 같다고 하더라. 알다시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식사하자라고 했던 선배와 손흥민 선수의 말을 무시한 이강인 선수와 몇몇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갔는데, 오죽했으면 탁구 국가대표 선수들도 손흥민이 와보라고 했으면 갔을 것 같다. 유승민, 현정화 선수도 갔을 것 같다. 뭐 이런 말도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오죽했으면 한 방송에서 한국 야구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야구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에겐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자, 축구의 장벽을 뛰어넘어 야구계에서도 존중받고 존경받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가진 위상입니다. 그런 선수를 가격했다? 무례하게 대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돼버리고 만 거죠. 사실 오죽했으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과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증언을 쏟아내는 동료 선배들의 이 증언들입니다. 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끔씩 이제 살짝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강인이가. 형들이 그것 때문에 가끔씩 화날 때가 있는데 강인이는 그걸 모르니까 저희는 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강인이 정상적인 애는 아니고요. 선을 좀 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강인이가 정상 비정상을 떠나서 그냥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욱할 때는 그래도 좀 따로 불러서 같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선을 살짝 넘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말하지 마 땡땡땡땡 이라고 해서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평소에 인성과 행동이 어땠으면 이 동료 선배들이 하나같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저런 비판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얼마나 참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다른 룸메이트였던 이 동료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인상이 강했어요, 저한테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선배들한테 존댓말을 쓰고 하잖아요. 그런데 강인이가 저한테 처음 했던 말이 반말해도 되죠? 였다고 합니다. 참 제가 중립을 지키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이번 사건은 좀 중립을 지키기가 제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해외에서 나고 자란 출신이라 또 해외에 이 문화권에 많이 있다 보니
저럴 수 있는 거 아니냐? 100% 아닙니다. 자, 팩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손흥민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 현지인들이며 토트넘 선수들이 경기를 못할 때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폼이 안 좋다라고 비판을 했었던 그런 방송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 더 선에서 보도한 뉴스를 얘기해 보려고 한다. 4강 요르단전 전날 밤에 다툼이 있었고 손흥민의 손가락이 탈구됐다. 그래, 궁금했었지. 무슨 일인지 봤더니 사실 우리는 카톡방에 공유하면서 사실일 리가 없다 라고 생각했어. 맞아. 대한축구협회가 그렇게 사실이 맞다라고 컨펌을 했지. 아시안컵 대회 도중 대한민국 템 내에서 분란이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그 이슈의 중심에 있었으며 어떤 선수들은 이강인의 명단 제외를 요청했다. 연합뉴스가 전하길 이 다툼에서 다른 선수들을 말리던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강인은 밥을 다 먹고 난 뒤 자리를 일찍 떴고 다른 어린 선수들과 탁구를 치러 갔다. 손흥민 선수가 그걸 좋게 보지 않았고 다른 선수들이 참여하며 다툼으로 번졌다. 4강전을 앞두고 소니를 부상 입히다니 정말 놀랍다. 한국의 어린 선수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저녁 식사는 원래 다 같이 먹으며 단합하는 시간인가 봐. 캡틴 소니가 그걸 원했던 것 같아. 근데 저녁 식사 자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어린 선수들이 탁구를 하러 나간 거지. 이강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게 너무 아쉽다.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감독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언쟁이 있었고 사과문을 게시한 걸 보면서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다. 1, 2년 전에도 소니와 김민재 선수가 다툼이 있었는데 한국팀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소니는 기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야. 맞아, 그래야 해. 근데 다른 선수들도 소니를 따라 높은 기준을 가져야 하지. 맞아, 바로 이거야. 그룹에 미꾸라지 한 명이 있으면 뭐 이강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상황에선 주장을 따라야 해. 특히 손흥민 같은 위상을 가진 선수는 더더욱 따라야만 해. 이강인이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인 건 알아.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경기장 안으로 가지고 오면 안 돼. 솔직히 이강인이 좀 거만해 보이기도 해.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니까 거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손흥민에게 대드린 건 절대로 안 돼. 자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는 거야? PSG, 파리 생제르맹에서 좀 잘하고 있다고 저러는 거야? 손흥민은 국가적 영웅이라고. 손흥민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본인이 손흥민보다 더 대단하다고, 이런 행동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 좀 더 겸손해져야 한다. 국대에서든 토트넘에서든 손흥민은 항상 110%를 쏟는 선수야. 모두가 그를 최고의 존중으로 대해줘야 해. 라고 말을 합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해외의 방송인들조차 이렇게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비판을 신랄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죽했으면 이럴까요?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도 그때 입은 손가락 부상 때문에 토트넘으로 복귀를 해서 경기를 하고 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여전히 손가락이 부상된 상태로 경기를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를 감싸줬다라는 게 참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죠. 중요한 건 이 풍비박산된 대표팀이 3월에 있을 태국전과의 경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당장 다음 달에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전을 치러야 하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이강인 선수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 PSG,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아예 탈퇴시켜야 한다.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선 급기야. 뭐 알다시피 이강인 선수와 함께 탁구를 치러 갔다라는 설령우 선수. 3명의 선수가 있었다고 했죠. 그 중에 한 명인 설령우 선수가 나름의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설령우 선수가 15일 날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골도 터트리고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령우의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았다. 실제 경기 뒤에 취재 지역으로 돌아오자 표정은 어두웠다.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빠져나가듯 통과했다.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던 그는 기자들의 요청을 받은 구단 직원의 권유에 다시 돌아왔다. 다만 취재진 앞에 선 뒤에는 민감한 질문에는 답을 피했을지언정 당당한 자세로 답했다. 이번 탁구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잘 모르겠고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홍 감독은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설령우와 관련된 질문에 아직 연루가 된 것인지 확인이 안 돼 있어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이젠 국가대표 선수니까 예전보다 높은 도덕성, 생각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설령우 역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일각에서는요, 이강인 선수만이 아니라 함께 했었던 설령우 선수와 나머지 한 명에 대한 퇴출 요구, 국가대표 자격 박탈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이 손흥민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오히려 상처 입혔고 그 과정에서 좋은 과정도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거 어떻습니까? 사실상 이 상태로 흘러가다가는 결국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또 국가대표에서 모두 다 자리를 잃게 되는 게 아니냐. 딱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 좀 찬다고 인성이 바닥이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스포츠 정신이라는 걸 많은 관객들과 시청자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건데 그 스포츠 정신에 너무나 위배된다라는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 어떠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강인의 하극상, 조직 문화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축구도 비즈니스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간의 다툼이 조직 문화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스패치에서 밝힌 내용만 봐도 이강인 선수가 심각한 일을 저질렀다. 많은 분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쏟아지고 있느냐. 이강인 선수를 옹호했다라고 하는 방송인 파비앙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악플 테러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축구대표팀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간의 마찰 사실이 공개되고 난 뒤 파리 생제르맹, 줄여서 PSG의 열성 팬이자 평소 이강인을 공개 응원해온 프랑스 출신 방송인 파비앙에게 오히려 불똥이 튀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와 이렇게 사진까지 찍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는데 이게 오죽했으면 이강인 응원할 거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또 반면 파비앙이 무슨 잘못이 있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간의 다툼이 매우 심각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PSG 터크라고 해서 이 트위터에서 굉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보면 이강인 선수가 팀 훈련에 참가하며 파리 생제르맹 PSG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 참가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경기 3시간 전 모든 명단에서 이강인 선수가 제외되고 말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알고 보니 한국에서 전해진 바로 손흥민 선수와의 다툼 때문에 긴급회의가 열린 게 아닌가. 전 세계에서 존경받아야 하는 축구 선수에게 선후배 사이에 예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무기한 출장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겠나라고 예상된다라고 글이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사실인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기사가 올라옵니다. 이강인 설상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소속팀 출전 명단에서 빠지고 말았다. 이강인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 같다. 사과문 발표한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단순 사과문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 실제로 PSG 팀에서 명단 제외가 된 거예요. 한국 축구대표팀 내 내분 사태의 중심에 선 이강인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소속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리 생제르맹 14일 SNS를 통해서
22명의 출전 선수 발표를 했는데 이 명단에 이강인은 포함되지 않았고 프랑스 매체 르파리지eng에서는 이강인이 결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기존 16강 1차전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최근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코칭 스태프들이 고민 끝에 출전시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일까? 왜 갑자기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라고 말을 할까? 아무래도 이 요르단전에 있었던 이 사태가 이제 와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서 최근 이강인 선수가 출전을 코앞에 두고 있다가 갑자기 명단 제외가 된 건 이거 누가 봐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니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 명단 제외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더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 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하극상의 후폭풍이 어마무시하다. 이강인 국가대표 영구 박탈 민원까지 올라왔다. 야, 국가대표 영구 박탈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대한민국 축구팀 내분의 중심에 있는 이강인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라는 민원까지 접수가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사과문까지 발표한 이강인 선수이지만 지금 국민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습니다. 국가대표 박탈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들이 계속하여 언론 보도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솟구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증언들도 끊임없이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가 시끌시끌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유튜브 영상들 중에서 가장 핫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렇게 까발려지면 까발려질수록 더욱더 참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씩 볼게요. 자, 디스패치에서 단독 기사를 오전 일찍 올려버렸습니다. 제가 항상 사건을 다룰 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디스패치는 웬만해서는 아니죠. 거의 한 번도 허위 사실을 가지고 기사를 쓴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팩트 체크를 하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이 디스패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뢰하는 언론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러자 이렇게 휘둘렀다. 무슨 말일까요? 자, 탁구 사건의 전말을 설명합니다. 2024년 2월 7일 아시안컵 준결승이 열리는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이강인, 설영우, 정우영이 그라운드에 쪼그리고 앉았다. 국가대표 3명은 아주 진지하게 물병을 위로 던졌다. 이강인, 설영우 실패. 셋은 다시 물병을 던졌다. 이강인은 실패, 설영우 성공. 설영우는 물병 세우기 세레머니로 자축을 했다. 이강인이 재차 도전하여 성공했다. 정우영은 결국 끝까지 실패했다. 이강인과 설영우는 정우영에게 딱밤을 날렸다. 한 팬이 SNS에 글을 남겼다. 선수님들 뭐 하세요? 긴장 안 하시나요? 긴장은 저만 하는구나. 물론 선수마다 긴장을 푸는 방법은 다양하다. 물병 세우기가 긴장감 해소에 탁월하다면 오케이다. 그러나 이강인, 설영우, 정우영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오히려 긴장의 고삐를 당기는 것.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 3명이 전날 탁구 논란의 주인공들이다. 자,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이 탁구 멤버들이 다 밝혀졌습니다. 자, 디스패치가 직접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을 정리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식사조차 무계획이다. 클린스만 감독은요, 식사 철학이 있다고 해요. 씻고 먹든 먹고 씻든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대표팀의 저녁 식사 시간은 2시간이라고 해요. 이 감독은 저녁 시간 역시 자율로 맡겼다고 합니다. 먼저 씻고 밥을 먹든 먼저 먹고 몸을 씻든 알아서 하라는 것. 국대의 저녁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고 해요. 경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전의를 다지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기 전날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날은 2월 6일 요르단전을 대비하여 전체 연습을 진행했고 그 당시 손발이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아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다라고 하는데요. 이 저녁 시간 선수들이 샤워를 마치고 하나둘씩 식당에 모였고 코칭 스텝도 비슷한 시간에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 시각 이강인, 설령우, 정우영은 플레이룸에서 탁구를 쳤다고 합니다. 이 플레이룸은 숙소를 말하고 식당 바로 옆에 있던 휴게 공간에 탁구대가 있었다고 해요. 선수들과 코치진이 저녁을 먹는 동안 이 플레이룸에서는 계속 함성이 터졌다고 합니다. 와, 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땀을 흘리며 탁구채를 휘둘렀고 한 고참 선수가 참다 못해 이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손흥민 선수가 나선 거죠. 전지훈련 왔냐? 경기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꾸짖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강인은 불만을 드러냈다고 해요. 저녁에 탁구를 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냐? 물론 탁구는 문제가 아니지만 시기와 장소가 문제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멱살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고 이강인이 반격했다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손흥민은 피할 겨를이 없었고 그대로 가격됐다고 합니다. 식당은 아수라장이 됐고 선수들이 뒤엉켰고 경원이 말렸고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옷에 걸려서 이렇게 탈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화를 가라앉히고 오히려 먼저 이강인을 찾아가 내일 경기에 집중하자 손을 내밀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선배가 먼저 사과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도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며 상황이 무마됐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강인의 돌발 행동에 선수들은 많이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강인 선수를 제외해달라.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외면해 버린 거죠. 클린스만도 이걸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퍼거슨 경의 말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강인은 PSG의 미래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축구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축구는 탁구처럼 단식 경기가 아니라 11명이 뛰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축구라는 경기에 우리가 얼마나 울고 웃고 또 온 국민이 실망하고 응원하는지. 그런데 선수들 간의 불화라니. 야, 이런 사태가 뉴스화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강인 선수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패치의 기사가 거짓말이다라는 형태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이 애석하지만 디스패치는 단 한 번도 기사에서 거짓을 말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간의 이번 사건이 많은 유튜브 영상과 뉴스를 통해서 멱살만 잡았다, 밀치기만 했다, 손흥민 선수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등등등등 정말 이야기가 많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자, 이런 기사도 눈에 보여요. 다 알고 있었다. 이강인 선발 제외 벤투의 재조명. 무슨 말일까요? 쭉 보니까 과거 이 우리나라 축구 경기를 이끌었던 파울루 벤투 감독이 했었던 말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의 이강인 기용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벤투 감독은 감독 재임 시절에 이강인 선수 기용에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당시 이강인은 월드컵을 앞두고 A매치 대표팀에 발탁됐지만 교체 명단에만 이름을 올린 채 벤치에만 머물렀습니다. 월드컵을 앞둔 평가전에서도 이강인은 단 1분도 출전하지 못해서 벤투 감독의 이 이강인 기용 논란이 정점을 찍었죠. 그 당시 경기장에서 팬들이 이강인을 외쳤지만 벤투 감독은 5명을 교체하면서도 이강인은 끝내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벤투 감독은 귀가 2개라 안 들릴 수가 없다. 이강인을 내보지 않은 것은 경기 중에 팀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분석하는데 이강인보다 다른 선수들을 투입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모든 선수가 출전할 수는 없다. 매번 선수 관련 얘기가 나온다. A매치 2경기 모두 이강인이 출전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손흥민 역시 이강인 출전 불발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강인이는 좋은 선수다. 다만 강인이만을 위한 팀이 되면 안 된다. 감독님도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을 거다. 그런 결정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사실 이때 벤투 감독 제가 엄청 저도 뭐라 했거든요. 왜 이강인 안 내보내냐, 나 이해가 안 된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이게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이 벤투 감독과 아버지를 합해서 벤버지라고 별명을 짓고, 벤버지는 알고 있었나 보다. 벤투 재평가가 시급하다. 벤투는 개인 실력보다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강인 선수가 아시다시피 사과문을 밝혔잖아요. 제가 앞장서서 형들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 글쎄요, 이 사과문이 좀 와닿지 않는 건 저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단독 기사가 JTBC에서 또 올라왔어요. 지금 보니까 전력 강화위에서 감독 경질 100% 동의한다. 클린스만, 이강인, 손흥민 때문에 경기력 안 좋았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요번 마지막 경기 때 워낙 졸전이었다 보니까 전력 강화 위원들이 모여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대해서 입을 모았는데, 자, 무려 이 회의가 점심시간 없이 4시간이나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클린스만 감독은요, 이강인, 손흥민 때문에 경기력이 안 좋았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고, 또 클린스만 감독은 1시간 정도만 참석한 뒤 퇴장했다라고 합니다. 참 놀랍죠? 이 클린스만 감독이 실패는 아니다, 성공도 있었다, 아시안컵 리뷰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어떻습니까? 이거 결국에는 클린스만 감독도 이 두 사람의 안 좋은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두 선수의 경기력 때문에 이게 잘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강인 선수의 이 입장차 뭐라고 했는지 좀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강인 측, 손흥민에게 그랬다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 전면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쭉 내려보면 이런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강인 측은 언론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했던 행동은 사실과 다르다. 이강인 선수가 탁구를 칠 당시 고참급 선수들도 함께 있었고 탁구는 그날 이전에도 항상 쳐오던 것이다. 이강인 선수는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단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재생산되고 있어서 바로잡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러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저런 행동까지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려 10살 차이나 나는 어린 선수가 평소에도 선배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었고 결국 월클이라고 불리우는 월드 클래스 스타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건 심각한 이야기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어린 나이대보다는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신 편인데 이분들이 보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 같아요.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기본 예의라는 게 있다면 저럴 수 없다. 저만 해도 체육관에 갔을 때 이 얘기가 굉장히 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운동선수들, 다른 분야의 선수들도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했었던 말마저도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탁구 논란에 손흥정, 지놀고 다 놀면은 그 자리에 못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당시에 놀 거 다 놀고 지할 거 다 하면 절대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 라는 명언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에게 교육받았어야 한다라는 일침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평생 축구를 할 수 없다. 은퇴했을 때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나가는데 부족하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운동과 병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손흥정 씨는 그렇게 다 놀면 그런 자리에서 유지하고 머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정말 혹독한 아버지의 이 정신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탄생한 스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손흥정 씨는 선수 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항상 감정을 컨트롤해야 하고 감정 노출을 줄여야 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가 팬카페를 확인했다라고 하자 너 인터넷 들어갔을 때 말 조심해라. 말 남기지 마라. 너 진짜 겸손해야 돼. 항상 팬들의 관심과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충족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자, 이런 엄청난 멘탈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이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과거에 보여줬던 선배들에 대한 깍듯한 예를 보면요. 야, 물부탁한 기성용, 국대 막내 손흥민이 한 행동 보니까 지금 이 막내였던 손흥민 선수가 기성용 선수가 물을 가져 달라고 하니까 보이십니까? 물병 20개를 가져다 줬고요. 심지어 이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난 뒤 보이십니까? 선배 선수를 목마 태우고 있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이영표 선수를 목마 태우고 있는데 이 당시에 두 선수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5살입니다. 15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자신보다 15살 많은 선배에게 이렇게 물 갖다 달라니까는 20병 갖다 줘버리고 목마까지 태워주고 너무나 깍듯하게 했는데 반대로 자기는 10살 차이나 나는 어린 선수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팬들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 본인도 속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먼저 가서 사과를 건넸고 아이 그럴 수 있어 라고 무마시켰다라는 걸 보면 정말 얼마나 인성이 남다른 선수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이강인 선수는 사실 여론이 굉장히 나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과문 올렸다고 해서 이 국민들과 팬들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질 거라는 건 큰 착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정 씨가 했었던 말 중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준비 하나하나가 잘 됐을 때 경기 내용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했던 준비 과정의 경기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먹는 거, 자는 거, 휴식 등 경기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잘 했느냐에 따라 경기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 측에서 했던 말이 사실이건 아니건 중요한 건 이미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나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설사 뭐 격한 몸싸움이 아니었다 치더라도 그렇게 선수들이 뜯어 말릴 정도로 문제가 생겼고 결국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을 부상당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과거 벤투 감독 역시 이강인 선수를 배제했던 것이 다 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겠냐? 이런 얘기들이 축구 팬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겠습니까? 자, 이런 사태를 놓고 본다면 사실상 이강인 선수가 지금 손흥민 선수에게 해야 하는 건 직접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당시 손흥민 선수는요, 인성이 남다르다. 항상 손흥민 선수 너무나 착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죠? 선수들을 진정시키려다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팩트 중에 하나예요. 어찌됐건 손흥민 선수가 다쳤잖아요. 참,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